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엔비디아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점입 가격입니다. 삼성의 엔비디아 HBM 납품 테스트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삼성은 그간 HBM3 12단 제품을 올 2분기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특히 그 36GB의 고용량을 지원하는 12단 제품은 고단 스택에 강점이 있는 삼성의 제조 공법이 하이닉스보다 낫다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검증 통과 사인이 나지 않다 보니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삼성이 최종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또다시 재도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삼성은 AMD의 그 MI300A GPU에 128GB 8단 HBM3를 그리고 MI300X는 192GB의 12단 HBM3를 각각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 분기에 양산한다는 HBM3 12단 제품 같은 경우도 그 MI300X GPU에 들어가고 있고 추가로 AMD가 내놓는다고 발표했던 MI350 GPU에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HBM의 가장 큰 손인 엔비디아가 삼성의 본격적인 HBM3 공급을 앞두고 삼성을 길들이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컬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게 바로 HBM이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로서도 우선 맞춤형으로 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엔비디아 쪽에는 TSMC와 하이닉스 간 연합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그리고 메모리 경쟁사인 하이닉스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의 엔비디아 이너서클 진입에 그만큼 진통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삼성을 끌고 들어와야 좋습니다. 삼성이 들어와야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것이죠. AI 칩이 뜨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업체 간의 역학관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메모리는 완전한 을이었죠. 프로세서의 종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위성 차이가 HBM을 계기로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젠 엔비디아와 같은 프로세서 업체가 HBM 확보를 위해서 선수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메모리 경쟁사 간의 치열한 이권 다툼을 유도하는 게 엔비디아로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삼성이 결국 컬 통과를 할 것으로 보지만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AI 시대에는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CPU 등 프로세서 위주였지만 AI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면 연산 능력을 지원하는 메모리 그리고 전력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메모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HBM의 그런 시대를 열어젖히는 시초와 같은 메모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삼성이 엔비디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배런지, 경제전문지 배런지에 흥미로운 소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GPU 가격과 관련한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잘 드러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엘 가격은 호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젠슨항이 호포와 똑같은 가격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워낙 비싼 엔비디아 GPU에 대한 그 수요 업체의 원망이 컸던 데다 컸던 탓에 그 엔비디아는 블랙엘을 4MP 4나노 노드 호퍼와 같은 노드인 4나노 노드에서 만들었고 제작 방식도 엔비디아로서는 처음으로 칩을 다이를 각각 나눠서 제작해 붙이는 MCM 멀티칩 모듈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낮은 가격 호퍼와 똑같은 가격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블랙엘 가격은 호퍼와 비슷한 수준인 개당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런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1개와 2개의 블랙엘 200 GPU를 결합한 그레이스 블랙엘 GPU 같은 경우는 GB200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6만에서 크게는 7만 달러, 높게는 7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만 달러면 9천만 원 수준이죠. 그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 낱개의 GPU 가격은 호퍼 수준에서 하나 한 5천만 원 수준에서 맞췄지만 그레이스 블랙엘 GPU와 같은 슈퍼칩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싸고 또 블랙엘 200
NVL72 서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을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블랙엘 GPU에 기반한 서버를 판매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NVL72 서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달러니까 수십억 수준인 것이죠. 이는 그냥 배런지 추측이 아니라 HSBC 분석가들의 인용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황당무계한 추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생각인데요.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AI 프로세서만 파는 수준입니다. AMD는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인텔은 가우디 시리즈를 팔고 있지만 개별 GPU 판매는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장 확장의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느리게 시장 견인력을 얻는 데 그친다는 뜻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AI 프로세서를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판매하니까 그런 것이죠. 굴리는 눈덩이 규모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역시 그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은 개별 GPU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연결해서 시스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느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CPU, GPU 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팅 패브릭을 구성하는 NVLink, NV스위치, 그리고 다양한 I/O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풀스택과 높은 확장성이 엔비디아의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젠스당도 사람들이 가속기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 포인트는 풀스택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풀스택과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에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굴리는 눈덩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 HBM의 시장 점유율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이런 배경을 머리에 두고 삼성의 HBM 납품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